앞서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모두의 창업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언급을 하셔서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개인정보 보호에 좀 더 신경 썼어야 한다고 보고요. 참가자들에게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금 다시 한번 참가하신 분들의 그 관련된 정보가 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했던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당시 그 다음에 바로 차관이 대책회의를 해서 지금 발표드렸던 대책들은 그 유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정보 조치들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현재까지 집계된 걸로는 제가 하루 이틀 본 바로는 한 63건 정도의 내용이 왔는데요. 뭐 대부분 광고 메일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샅샅이 잘 살펴가지고 필요한 조치들 취하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유출된 부분에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 또 지재처화할 부분들 해서 정리 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원하고 개보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처리할 부분들 또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챙겨보겠습니다. 예. 지금 참가자들에게 영업비밀 원본 증명 또 기술 임치 무상으로 지원해서 아이디어 도용 예방하는 조치 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 조치들을 취하는 부분과 또 신청받아서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항목별로 정확히 나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각 부처의 보안 점검을 좀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두의 창업이 우리 청년 실업과 고용 절벽 등 우리 청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암울한 현실들을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런 절박함에서 나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 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이 2022년 46.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5년에는 45%, 그러니까 3년 사이에 1.6% 하락했고요. 취업승 청년 인구 또한 22년 39만 명에서 25년 42만 8천으로 3년 사이에 3만 8천 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중기부 장관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창업, 벤처 생태계가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기술 창업이 약 3천 건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 대비해서 또 벤처 펀드 신규 결성 금액도 24년 대비 1.9조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장관으로서 창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역시 그 일환으로 역대 정부 부처 또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중에서 거의 사상 최다 규모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멘토자의 의견을 제가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이 잘못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반대로 이런 도전을 칭찬해야 한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졌긴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앞으로도 필요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좀 보완하면서 더 나은 사업으로 발전시키셔서 우리 청년들을 포함한 또 열정 있는 창업 도전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앞으로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도전하신 분들의 내용과 그리고 도전한 사연들을 다 보면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꿈이 있으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많고 또 은퇴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고등학생들의 응모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최근에 대학 졸업자가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뽑겠다라는 말씀들도 하시고 계시고 이런 상황들은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라고 보고요. 그러자면 청년들이든 누구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잘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이 회사를 꼭 만들어야 한다, 창업해야 한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그리고 도전하는 그것 그리고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창업 이후에 재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에 저희가 해결해야 하고 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이번 과제들을 통해서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좀 더 과감하게 진행해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후보님을 표현한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그리고 혁신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AI 대전환
이것을 시대적 과제로 삼고 있는데 평범한 직장인에서 출발해서 또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을 이끌어온 리더로서 후보자께서 둘도 없는 적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AI 대전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 경쟁력, 저는 결국 인재 양성에 달렸다고 보는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결정할 그런 인재 정책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뭐 어느 좋은 대학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매여 있는 교육 정책이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모두 다 좋은 대학 가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들을 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앞으로 5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AI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AI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새로움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창업에 이번에 응모했던 합격자 중에 한 친구가 13살인데요. 그 친구가 학교 폭력 관련된 부분들을 AI 기술과 그다음에 디지털 관련된 부분들 이걸 활용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젊은 13살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 지원과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체계가 좀 더 열린 형태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보자께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첫 여성 대표로 5년간 회사를 이끄셨잖아요. 뭐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런 기술 기반 성장 직접 주도한 경험을 갖고 계신데요. 네. 그럼 산업 현장에서 AI가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떤 인재가 실제로 필요한지 이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현장에서 지켜본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로 그 경험이 우리 인재 정책에 이 안고 있는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대학의 AI 교육은 정부 사업 공모에 어떤 단기 대응에 맞추기가 급급하고 산업계와 후보자께서 직접 인재를 기업에서 채용해보고 또 길러본 경험에 비추었을 때 제가 교육자 출신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길러내는 인재 그리고 산업 현장에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 그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일단 기업에 있을 때 직원을 채용했을 때 가졌던 생각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답을 하는 응시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시험에 익숙한 학생들이 많다는 거고 그리고 시험에 대한 정답을 준비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생각이고요. 그중에 저희가 주로 뽑았던 것들은 굉장히 다른 답변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답변을 하는 사람은 한 명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교육적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어봤는지에 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말씀 주신 교육 정책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고려할 부분들이 많지만 우선은 지금 현재 AI 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좀 잘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가 준비하고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네네,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과기부가 준비하고 있는 AI 교육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